안녕하세요. 희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 네. 오늘은 영상 제목이 직장이 없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입니다. 네. 법무사님, 이 직장이 없는 분들이 개인회생 문의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개인회생은 내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변제해보겠다고 신청하는 제도니까 소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이 있으시거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이 없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갑자기 힘들어지셔가지고 네네. 회사에서도 이제 일을 그만두시고 이렇게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 계십니다. 뭐 실직을 하셔서 현재는 직장이 없는데 네.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 분들, 뭐 방법이 없으니까 개인회생 하셔야 되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또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어떤 경우요? 직장도 없으시고 소득 네. 당연히 전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사시는데, 그래서 당연히 파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파산 상담을 오셨어요. 네. 근데 파산이 회생보다 훨씬 까다롭잖아요. 네. 제가 상담을 오래 해보니까 이분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뭐가 있네. 아. 그래서 이분은 파산 신청하면 면책을 못 받을 뿐이에요. 아니면 면책을 받으려면 일부 돈을 환수 당하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환수를 하고 그래야지 재량 면책이 가능한 경우예요. 직장이 없는데도 개인 회생을 이제 고민하게 되시는 거죠. 네. 예. 근데 조금 전에는 직장이 있어야 변제금도 낼 수 있고 네. 앞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네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시지 않으셨나요? 그 결론은 직장이 없으면 개인 회생이 안 됩니다. 아... 결론은 네. 직장이 없어도 연금 소득이 있는 분들은 가능해요. 근데 그건 이제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큰 테두리로는 뭐 직장하고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 직장이라는 것이 뭐 많이 물어보시는데 꼭 정기직일 필요는 없어요. 뭐 계약직도 괜찮고 아르바이트도 괜찮고 일용직도 괜찮습니다. 내가 소득 증빙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사장님한테 이렇게 재직증명서라든가 서류를 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면 뭐 4대 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도 다 가능하세요. 그러면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취업을 하신 분들은 어떤 특별한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특별하다기보다 조금 더 간소화돼요. 사실은 그 신청하실 때는. 왜냐면 제출할 게 없잖아요. 내가 직장을 오래 다녔으면 급여 명세서도 있고, 뭐 1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형도 영수증도 나오고 자료가 많은데, 이분들은 이제 막 취업했으니까 월급 받은 적도 없죠. 제출할 서류가 별로 없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직장에서 이제 재직증명서,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게 근로계약서. 예, 이걸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자료 2가지만 가지고도 우선은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럼 법무사님, 취업을 하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네.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을 해요? 법원에서 이 부분이 좀 고민을 많이 하세요. 첫 번째로는 아직 소득 자료가 부족하니까 바로 결정을 못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직장 이제 막 들어갔으니까 3개월은 적어도 다니고 길게는 6개월까지도 다니고 소득 자료를 추가로 내주세요. 그래서 월급을 통장으로 받고 그 통장도 내고, 그리고 급여 명세서도 제출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보정을 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직장을 잡으면 의심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좀 까다롭게 보시나요? 네, 혹시 주변 지인들, 친한 분들한테 부탁해서 가라로 서류를 만들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 뭐 까다롭게 보정 공고 내시죠. 사장님한테 그 확인서 받아서 내라. 인감도장 찍고 신분증 첨부하고, 그리고 사장님도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준 거면 자기도 형사처벌까지 감수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써서 확인서 받아서 내라는 보정 공고도 있고요. 정말 의심스러우면 핸드폰 위치 추적까지 합니다. 핸드폰 통화 내역 조회를 요구하세요.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하는 그 직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근무 시간대에 하고 있는지 통화 내역을 보면서 확인을 하시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취업한 직장에 네. 최소 몇 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아까 그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는 최근에 취업하신 분들이 서류가 이제 부족하니까 최소한 3개월, 뭐 길게는 6개월까지도 소득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개시 결정 받고 인가 결정 받을 때까지도 사실은 그 직장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인가 결정 받기 전까지는 직장이 변동이 생기면 법원에 보고를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인가 결정 받을 때까지는 그 직장을 유지해 주셔라. 물론 피치 못하게 뭐 내가 직장을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법무사님 개인회생 하려고 급하게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막상 일하러 갔더니 안 맞아요, 저하고.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되겠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피치 못하게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법원을 속인 게 아닌데 나하고 안 맞아서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이직을 하시는 거, 다른 직장을 구하시는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옮기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인가결정 받을 때까지는 유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직장이 없는 분들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또 직장을 급하게 구해서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궁금해하시는 내용 잘 준비해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